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검은수염 해적단의 능력자 사냥 분석이라는 영상입니다. 능력자 사냥에 관한 영상은 예전에 제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다른 새로운 정보도 넣고 리뉴얼하며 추가적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이 기회로 티치에 관한 다른 영상도 추가를 하고 리뉴얼해서 올릴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검은수염 해적단의 능력자 사냥은 능력자의 능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다만 이 능력자 사냥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설명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단, 저는 능력자 사냥에 대한 힌트는 오다쌤이 몇 가지 떡밥을 나타내며 보여줬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티치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의 능력을 빼앗았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어둠 열매가 손을 대고 있으면 능력 흡수라는 특징에 달려있기에 어둠 열매의 궁극기가 바로 상대방 능력, 영구 강탈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죠. 다만 토토랜드 에피소드에서 비능력자였던 빅맘이 능력자였던 마더카르멜을 잡아먹자 빅맘이 마더카르멜의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아 쓸 수 있게 되는 장면이 나와 어둠 열매의 능력자가 되지 않더라도 능력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탓에 능력자 사냥의 정체가 티치의 능력이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해졌죠.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능력자 사냥의 정체는 티치의 능력이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티치가 없어도 능력자 사냥이 가능하다는 거죠. 게다가 티치가 없어도 능력자 사냥이 가능하다는 가설에 힘을 주는 증거가 있는데 그건 바로 검은수염 해적단의 능력자 사냥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능력자 사냥이 티치만이 할 수 있는 거라면 티치의 능력자 사냥이지 검은수염 해적단의 능력자 사냥이 아닐 겁니다. 다만 이 능력자 사냥은 검은수염 해적단의 능력자 사냥이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즉, 검은수염 해적단이 능력자 사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검은수염 해적단 전부가 능력자 사냥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바로 드레스로자 편에서 나옵니다. 드레스로자 편에서 바제스는 루피와 도플라밍고의 싸움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제스는 루피가 지치자 다 죽어가는 건 밀짚 모자, 지금 죽여서 빼앗아주지 고무고무 열매를 이라고 소리치며 칼을 들고 루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제스가 직접 고무고무 열매는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것처럼 말을 했고 평소 무투가인 바제스가 칼을 들었다는 건 루피를 진짜 죽이려고 했다는 걸 겁니다. 즉, 이 대사와 장면으로 알 수 있는 건 바제스는 루피를 죽이고 고무고무 열매를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제스는 능력자를 죽이면 능력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다만 능력자 사냥에 그냥 죽인다고 능력을 빼앗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제가 주목한 건 바제스가 메고 있는 보자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콜로세움 참가 당시 바제스와 루피의 능력을 빼앗을 당시 바제스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렇죠, 능력을 빼앗을 때는 갑자기 보자기가 생겼죠. 바제스는 루피를 죽이기 전에 보자기를 메고 달려들었습니다. 다행히 바제스는 사보에 막혀 실패하며 보자기의 정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싸움 도중 바제스의 보자기는 사라졌습니다. 싸움하면서 날아간 걸로 보이죠. 근데 바제스가 사보에 의해 제압이 된 후 바제스가 메고 있던 보자기와 똑같은 형태의 보자기를 누군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키네몬이죠. 키네몬이 이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키네몬은 그전까지 이 보자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없다가 갑자기 이 보자기를 들고 있는 걸로 보아 사보와 싸우다 떨어뜨린 바제스의 보자기를 키네몬이 가지고 간 걸로 보이죠. 도대체 이 보자기의 내용물은 뭘까요? 바제스가 루피의 능력을 빼앗기 위해 칼을 들어 루피를 죽이려 했고 갑자기 보자기를 메고 나타난 걸로 보아 능력자 사냥의 정체는 이 보자기 안의 물건이겠죠. 다만 본편에서는 키네몬이 이 보자기를 푸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니에서는 이 보자기의 내용물이 나옵니다. 이 보자기 안에는 각종 열매와 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각종 열매와 능력자 사냥 감이 잡히나요? 그렇습니다. 펑크아자드에서 도롱도롱 열매의 능력자 스마일리가 죽자 그 주변에 있던 열매 하나가 악마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가 아는 악마의 능력의 전달 조건은 능력자가 죽고 열매가 옆에 있으면 능력이 일반 열매로 들어가 악마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검은수염 해적단 능력자 사냥의 정체라는 거죠.
즉 바제스는 보자기에 열매를 들고 루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제스는 루피를 죽이고 열매를 근처에 두어 그 열매를 고무고무 열매로 만들려 했던 거죠. 다만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악마의 열매는 도감이 있습니다. 악마의 열매 도감에는 해당 악마의 열매 모양이 그려져 있으며 그 능력에 대한 설명이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악마의 열매 모양은 항상 그대로라는 겁니다. 티치도 어둠 열매가 도감에 그려진 걸 보고 어둠 열매인 걸 알았던 거죠. 다시 말해 능력자가 죽고 열매가 악마의 열매가 되려면 해당 악마의 열매와 같은 종류의 열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쿠가 먹은 동물계 소소 열매 모델 기린을 능력자 사냥으로 빼앗으려면 카쿠를 죽이고 옆에 바나나를 놔야 그 열매가 소소 열매 모델 기린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카쿠를 죽여도 사과나 배, 파인애플을 놓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만약 지금 제가 주장하는 가설들이 맞다면 빅맘이 마더 카르멜의 능력을 얻은 것도, 티치가 흰수염의 능력을 얻은 것도 설명 가능합니다. 일단 빅맘이 마더 카르멜의 능력을 얻었던 장면에 대해 설명하자면, 아시다시피 빅맘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이성을 잃고 먹다가 마더 카르멜과 고아원 친구들을 모조리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빅맘은 마더 카르멜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죠. 제 가설을 이 상황에 대입한다면 빅맘은 케이크와 여러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마더 카르멜과 함께 말이죠. 빅맘이 마더 카르멜을 먹으면서 마더 카르멜이 죽은 후 음식에 있던 예전 소울 열매와 같은 종류 과일에 소울 능력이 스며들었고, 빅맘은 소울 열매가 스며든 과일까지 함께 먹은 거죠. 다음은 티치가 흰수염의 능력을 얻은 상황입니다. 티치는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를 먹기 전에 보자기로 흰수염을 가렸습니다. 아마 보자기 안에서 티치는 어둠 열매의 능력으로 흔들흔들 열매와 같은 종류의 과일들을 몸에서 꺼냈고, 흰수염이 죽으면서 흔들흔들 열매와 같은 종류 과일에 악마의 능력이 스며든 거죠. 그리고 티치는 그 과일을 먹은 것이고요. 제가 이 가설을 만들면서 든 생각 중 하나가 바로 키네몬이 10번째 동료가 맞겠다였습니다. 검은수염 해적단 능력자 사냥의 떡밥의 정체는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근데 만약 제 가설이 맞다면 이 떡밥을 해결할 때 떡밥 해결을 위해 바제스 보자기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보자기 내용을 말하기 위해 키네몬이 그 보자기 자기가 챙겼다고 말을 해야 할 겁니다. 다만 이 대화가 와노쿠니에서 나오기에는 애매합니다. 이 대화가 와노쿠니에서 나오려면 분명하게 검은수염 해적단이 키네몬이 있는 와노쿠니에 와야 되죠. 즉 보자기에 대한 대화는 와노쿠니 이후 에피소드에서 밀짚모자 해적단과 검은수염 해적단과의 만남에서 나올 확률이 큰데, 다음 에피소드에서 키네몬이 나오려면 정황상 동료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밀짚모자 해적단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에게는 법칙이 있는데, 능력자들이 먹은 열매의 일본어 이름을 일본어 숫자로 나타내면 1에서 10이란 숫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루피가 먹은 고무고무는 5656, 초파가 먹은 사람은 10, 10 등등이 있죠. 근데 현재 1에서 10 중 2와 9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도톰, 이큐, 2929 열매를 먹은 쿠마가 밀짚모자 해적단으로 들어오거나 쿠마가 죽고 도톰 열매를 프랑키가 먹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단 키네몬이 먹은 옷 열매도 일본어 숫자로 표현하면 2929가 된다고 합니다. 역시 마지막 동료는 키네몬일까요? 1검류 구루, 2검류 키네몬, 3검류 조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